안녕하세요, 여러분. 마라스탁입니다. 오늘은 제가 나름대로 A주에 투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4가지 간단한 팁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간단한 내용이긴 하지만 중국 주식 투자하실 때 반드시 아셔야 되는 내용이라 오늘 영상으로 제작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지수보다는 섹터를 보자. 여러분은 중국 주식 투자하실 때 나름대로 이 심리적인 마지노선이나 이런 기준이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상해 종합지수를 가장 많이 보실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상해 종합지수가 2800포인트 밑으로 갔다, 2600포인트 찍었다 하면 이제 중국은 안 되겠다 라고 포기를 하시거나, 아니면 지수가 스멀스멀 올라오면서 3500포인트를 찍으면 이제 중국 주식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이제 많이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년도 중국 주식 전망을 얘기를 하자면 지수 어떻게 될까요? 이 지수 밴드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중국에서 한 3년 전부터 나타난 변화가 더 이상 현지에서는 이 지수 밴드를 제공을 안 합니다. 물론 이게 맞추기가 정말 어려운 신의 영역인 것도 있지만 그만큼 지수를 전망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중국에서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전체 지수랑 개별 섹터의 퍼포먼스가 워낙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인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식음료 섹터, IT, 전자, 가전 이런 주요 섹터들의 상승률을 보시면 지수를 훨씬 더 상회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도 과연 어떤 섹터가 경제구조 변화에서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중국 내부적으로 어떤 섹터에 관심이 많은지를 좀 더 파악하셔서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 게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경제성장과 투자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입니다. 2018년부터 중국 GDP가 계속 부진하면서 심지어 올해 3분기에는 6%라는 정말 최저 수준을 기록을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중국 경제가 이제 끝날 거다, 위안화 가치가 계속 절하되면서 자금이 끊임없이 빠져나갈 거다라는 중국 경제 위기론이 그야말로 빠르게 확산이 됐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중국보다는 지금 코스피를 더 걱정을 해야 할 만큼 코스피 퍼포먼스가 훨씬 더 안 좋고, 중국은 나름대로 잘 버티고 있는 상황이에요. 중국 경제가 안 좋아지고 있는 것은 맞아요. 제가 여기서 그래도 중국 경제 좋은데?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경제 자체는 안 좋아지지만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경제가 안 좋아지는 부분, 내부적으로 꾸준히 변화하면서 성장하는 섹터는 따로 떼어서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IT 섹터는 오히려 중국 정부 드라이브, 그리고 내부 시장 성장의 수혜를 보면서 실적과 주가가 모두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 성장이 안 좋아진다고 해서 중국 주식을 다 외면하시기보다는 섹터별로 다시 한번 접근하실 것을 권유를 드립니다. 세 번째, 바로 유동성입니다. 중국 주식을 견인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정부 정책, 유동성, 그리고 실적입니다. 유동성은 내부적인 유동성이 될 수도 있고 외부적인 유동성이 될 수도 있는데, 외부 유동성은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글로벌 3대 지수에 A주가 다 편입이 되고 그 편입 비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해외 자금이 꾸준히 유입이 되고 있어요. 근데 사실 해외 자금 유입 규모보다는 내부적인 유입 규모가 아직도 더 크기 때문에 이 내부에서 유동성이 얼마나 풀리는지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국경절 이후에 중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바로 유동성 우려 때문인데요. 이 유동성 우려가 해소되기 위해서는 CPI가 앞으로 어떻게 가는지를 관찰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 중국의 돼지고기가 소랑 맞먹을 정도로 비싼 상황입니다. CPI는 차이나 피그 인덱스라고 할 정도로 돼지고기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이미 올해 중국 정부가 마지노선으로 정했던 3%를 크게 뛰어넘은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미국, 한국, 전 세계가 양적 완화, 통화 정책 완화를 펼치는데도 인민은행은 MLF나 LPR 같이 구조적인 수단을 통해서 유동성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즉 대대적으로 아직도 유동성 완화를 못하고 있는데, 당분간 이 CPI가 고점을 찍기 때문에 유동성 완화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중국 내부적으로는 이 CPI 상승이 하반기부터 좀 더 완화되면서 유동성이 풀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CPI 중에서 돼지고기 비중을 낮추거나 이 식품 가격을 제외한 근원 CPI를 가지고 통화정책 방향을 수립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긴 한데, 이 유동성 환경이 어떻게 완화되고 축소되는지에 따라서 내부의 투자 심리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중국 주식에 투자를 하실 때는
PBOC, 즉 중국인민은행, 그리고 CPI, PPI를 보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정책입니다. 이거는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제 생각에는 전 세계적으로 중국 정부가 가장 열일을 하는 정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정부 기관도 많고 정책을 발표하는 빈도수도 워낙 많기 때문에 이 정책에 따라서 시장이나 섹터가 정말 급변하는데요. 이 정부 정책이 어디에 향하고 있는지, 그 중에서도 시진핑 정부가 어느 쪽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지를 보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시진핑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과학 창업판이라던가 기술 지원, 산업 관련해서 5G나 자율주행, 블록체인, 산업 인터넷 같은 이런 부분의 기업들의 세제 혜택, R&D 비용 공제는 그 강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실제로 이득을 보는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의 정책 방향도 시진핑 정부가 발표하는지 아니면 지방정부단에서 발표하는 이야기인지 그 주체를 굉장히 잘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이 모든 정책들이나 방향성을 팔로우업 하기가 어려워요. 또 중국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국내 투자자분들한테 그 뉴스핌이라는 한국 언론이 있는데 거기에서 상대적으로 중국 섹터라던가 기업이라던가 정책 방향을 굉장히 세세하게 다루는 기사들을 많이 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현지 증권사 리포트도 이제 거기서 한국어로 번역해서 기사화 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한 섹터나 정책 방향을 파악하실 때는 그 뉴스핌이라는 언론도 함께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 좀 이미 알고 계신 내용도 많겠지만 다시 한번 리마인드 차원에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해 봤고요. 다음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봐요. 짜이젠!